여러분, 본인 손금 보실 때 이 부분만 유심히 보시면 본인이 얼마나 돈을 벌 수 있고 뭐 돈의 그릇이 큰가 혹은 내가 어떤 식으로 부자 될 건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신의 왕국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영상 주제는 바로 손금입니다. 요새 너무 손금만 해서 좀 지겨운 분들 계실 텐데 앞으로 사주, 풍수, 관상, 손금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거든요. 종류별로 다양하게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의 주제는요, 손금인데 어떤 손금이냐, 나는 얼마만큼의 재물을 벌 수 있을까, 혹은 나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혹은 나는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게 될까,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손금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 이미지에 수성구라고 나올 겁니다. 이 부분이 손금에서 거의 재물과 관련된 가장 큰 노릇을 하는 그런 구역입니다. 이름은 보시다시피 수성구고요. 재물을 보실 때는 수성구를 위주로 보셔야 됩니다. 이쪽이 좀 두툼하거나 좀 동그랗고 좀 잘 빠져있어야 그 사람이 재물 보기 좋다 그러지, 예를 들면 손금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딱 만져봤을 때 딱 수성구 이 부분이 만약에 엄청 빈약하다든지 이 부분이 막 쭉 들어갔다든지 그런 식으로 되면 그 사람은 재물 보기 조금 빈약하다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수성구라는 거는 앞에 한자를 보니까 물, 수를 사용했더라고요. 풍수도 그렇고 물을 재물로 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수성구는 재물과 관련된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디테일하게 자신의 수성구에 재물선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 될지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느 특정 선만 발전했다고 그 사람이 잘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기본 4대선이 튼튼하게 받쳐주거나 혹은 잔선들이 많이 받쳐주고 있고, 또한 좀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잘 되지 뭐 특정 선만 해도 잘 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4대선이 엄청 약한데 일정한, 예를 들면 재운선, 오늘 말씀드릴 건데 재운선이 엄청 발전했다, 그 사람은 돈 욕심 많은데 돈을 많이 못 벌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해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드릴 손금은요, 지금 이미지에 보이시는 재운선입니다. 이 재운선이 수성구에 있어야,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새끼손가락 바로 밑에 볼록한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 세로로 나온 선이 바로 재운선이라고 합니다. 이 선이 있어야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방식으로 있는지, 또 이게 있건 없으면 어떤 작용을 하는지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약에 재운선이 딱 선명하게 수성구 정 가운데 박혀있다, 그분은 재물 보는 감각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리고 금융적인 센스도 뛰어나시고요, 돈을 잘 벌고 돈을 잘 쓰는 그런 타입입니다. 하지만 쓰는 것보다는 돈을 버는 게 더 큰 사람이고, 또한 재테크에 관심이 많으셔서 돈을 투자도 잘 하시고 자산을 운용하는 그런 능력이 좋으신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본인 손에 수성구에 이런 재운선이 있는데 그 재운선이 진하게 가운데 잘 새겨져 있다, 그러시면 그분은 일단 돈복은 타고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돈이 언제 벌지는 전체적인 손금을 봐야겠죠. 그 다음은요, 만약에 재운선이 없다, 아쉽게도 재운선이 없다면 그분은 돈을 못 버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니고 돈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예를 들면 돈에 크게 관심 없는데 돈을 잘 버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될 수도 있고, 혹은 수성구 자체가 빈약한데 재운선도 없다, 그런 분들은 오히려 다른 쪽 손금이 발전하면 재물보다는 나는 돈이 필요 없다, 나는 예를 들면 명예가 더 중요하다, 혹은 나는 학업이 더 중요하다, 그런 식으로 재물과는 조금 담을 쌓고 사시는 그런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재운선이 없다고 나는 돈복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그냥 재운선이 없으면 나는 돈에 대한 관념이 좀 부족하구나, 그렇게 손금에서는 말하는구나,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운선이 태양구와 가까이 밀접하게 새겨져 있는 분들 계십니다. 이미지 보신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요, 그 사람이 본인의 인기를 이용해서 본인의 능력이나 외적인 능력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수성구 정 가운데 있는 분들은 월급이나 이런 식으로 차곡차곡 돈을 모아서 그런 식으로 부자가 되는 분이 많으시고, 약지 부근에 조금
약지 부근에 나 있는 그런 재운선은요, 월급처럼 차곡차곡 모은 것보다는 좀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재운선이 태양구와 가까이 있고 그 선 또한 진하기가 만약에 좀 잘 진해서 좀 보기 이쁘게 잘 생겨 있으면 반드시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활용해서 말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혹은 연예계 쪽으로 혹은 방송 계통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이런 게 좀 많다고 합니다. 다음은 재운선이 한 2개 정도 있다. 2개 있는 거는 괜찮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요, 본인의 수입원이 2개인 거예요. 예를 들면 부동산에서 임대 사업으로 돈을 벌고 나머지는 본인이 일을 한다, 혹은 주식으로도 돈을 벌고 부동산으로도 돈을 번다, 그런 식으로 수입처가 2개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재운선이 1개나 2개가 아닌 막 5개, 6개, 막 7개 연한데 막 지저분하게 나 있다,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돈을 좀 낭비하는 습관이 강하신 분이십니다. 돈을 모으려고 하지만 잘 안 모이고 주변에서 좀 뺏어가는 그런 사람 많은 거죠. 소위 말하는 도둑들, 그런 도둑들이 주변에 도처에 널려 있는 게, 손금 보시면 딱딱딱딱딱딱 한 5개, 6개 재운선이 있는 분들이 좀 그런 경우가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돈을 좀 많이 못 번다 그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좀 낭비가 좀 심하다, 혹은 돈이 셀 때가 많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금은 바뀌는데 재운선이 하나밖에 없다가 어느 시기에는 한 5개까지 막 늘어날 때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손에서 말해주는 지표입니다. 그때는 투자를 줄이시고 혹은 씀씀이를 확 줄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본인은 재운선이 끊어져 있다, 예를 들면 한 가지 올라가다가 옆으로 비켜 올라갔다가 또 올라가고, 그분들은 한 가지 일을 좀 오래 못하는 그런 성향이 많으신데 돈도 들어왔다가 안 들어왔다가 들어왔다가 안 들어왔다가 그런 식으로 좀 돈 때문에 마음고생을 좀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손금 말씀드리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되는지 느낌이 오시죠? 다음은요, 이런 재운선이 있습니다. 보시면 생명선에 붙어서 올라오는 재운선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부동산 부자들, 한 100억 이상 가지신 그런 부자분들 만나면서 많이 본 손금인데, 이런 게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말년에 좀 대박이 많이 나시더라고요. 이런 재운선을 가진 분은 특징이 뭐냐면 아무래도 생명선이 유년법이라고 있는데, 생명선 길이에 맞춰서 뭐 나이만큼 계산한 게 있는데, 아무래도 재운선은 특성상 생명선에 약간 좀 밑쪽에서 나이로 치면 한 50대, 한 60, 70대 뭐 이렇게 돼서 연결돼서 많이 재운선이 올라오거든요. 만약에 생명선과 재운선이 붙어서 쭉 올라간다, 그분은 뭐냐면 본인이 굉장히 열심히 해서 자수성가를 한다, 그런 손금을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 유명한 삼지창 손금 중에 하나죠. 운명선에서 시작하는 삼지창이 많지만 생명선에서 시작하면 발복 시기는 늦어도 제가 봤을 때는 버는 돈의 규모는 굉장히 커집니다. 삼지창도 삼지창 나름이 있거든요. 재운선이 올라가다 끊겼다가 올라가다 끊겼다가 혹은 힘이 없거나, 그렇게 힘이 없으면 안 되고 최대한 상처가 없고 탄탄해야 됩니다. 다음은 생명선 안에서 출발하는 재운선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무래도 집안에서 좀 물려받은 재산이 있다, 혹은 가업을 물려받는다, 그래서 그분은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셔도 되는데, 재운선이 어디에 위치하냐에 따라서 좀 중요한데, 재운선이 생명선 안쪽에 들어갔는데 그게 엄지 쪽으로 올라갈수록 좀 빨리 물려받고 엄지에서 좀 내려갈수록 좀 늦게 물려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재운선이 운명선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뭐냐면 본인이 직업적으로 뭔가 성취를 이루시는 거예요. 자신이 뭐 직업을 만들어내든 뭐 프랜차이즈로 사업을 하든 혹은 개인적으로 경력을 쌓아서 기술을 개발하든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구조인데, 운명선에도 나이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유년법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재운선이 본인의 운명선에 연결돼 올라왔는데 손목 쪽이랑 가까울수록 빨리 돈을 벌고, 손목 쪽에서 올라가는 재운선일수록,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합류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재운선이 손목 아래 말고 좀 더 위에 올라갈수록, 그렇게 합류할수록 돈을 좀 더 늦게 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운명선에서 재운선이 잘 뻗어 있고 장애선 없으면 이것조차도 삼지창, 그 유명한 삼지창의 하나의 재료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명선에 재운선이 있는 사람들은 또한 돈복이 굉장히 타고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시기가 좀 늦을 수 있지만요. 그 다음은 두뇌 선과 붙어있는 재운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게 두뇌 선과 붙은 재운선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재운선이 두뇌 선과 연결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본인의 머리를 써서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쪽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가 월구라 그러는데, 어려운 말 많이 나오죠. 월구라 그러는데 이 월구에서 또 수성구로 올라오는 재원선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본인의 창의력으로 돈을 버는 분입니다. 예를 들면 미술가 혹은 음악가, 본인의 재능, 남들은 하지 못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유명한 영화 감독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이런 게 좀 많다고 합니다. 영상은 잘 보셨나요, 여러분? 최대한 쉽게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다양한 재원선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하게 복잡하게 손금은 얽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원선이 일단 있다. 그 사람은 돈 욕심 있거나 혹은 돈 벌 자질이 있다, 잠재력이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가장 쉬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손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